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 위협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지난달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한국 해군 전투함 한 척이 현장으로 급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서해에서 움직이다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와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으며 한국 해군이 즉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던 전투함 한 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중국 경비함 감시와 견제에 돌입했다고 중앙일보가 27일 온라인판으로 보도했다. 백령도에서 40km 떨어진 해역은 공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근접하는 자체가 군사적 영역 과시라고 중앙일보는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군함은 중국이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왔다. 동경 124도선은 우리 정부가 서해에서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획정하기 위해 한국 측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이다. 일종의 한중 중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이전까지는 서해 동경 124도선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후 동경 124도 인근에서 해저지형 조사를 벌이거나 동경 124도 바로 서쪽 해역에서 함재기 이함과 착함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군사 위협을 가함에 따라 서해를 자국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을 군사 위협할 순 없다고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 서해와 여도 근해에 대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 중국의 서해 공정야역 백령도 40km 앞까지 군함 들이대 서해를 내화하기 위한 중국의 서해 공정야역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동경 124도를 넘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중국 군함을 들이밀었다. 거의 매일 선 넘는 중국 경비함 동경 124도는 중국이 바다 위에 그어놓은 선이다.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경계선으로 국제법으론 구속력이 없는 선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선에서 멈추지 않고 10km 더 들어와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중국의 군사적 영역 과시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26일 요즘 중국 경비함은 동경 124도의 각자부터 항해하다 거의 매일 이 선을 넘어와 백령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은 이례적으로 깊숙이 들어온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해군은 중국 경비함의 감시와 견제 돌입을 위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던 전투함 한 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서해 하늘까지 노리는 중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 KADIZ 60번 이상 침범. 중국의 영토 야역은 서해 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서해 하늘까지 닿았다. 바다가 내 것이니 하늘도 내 것이었다. 합참이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는 서해 한국 항공식별 구역을 무려 60번 이상 들어왔다. KADIZ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나 진입 시 군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진입해왔다. 신원식 의원은 주변국으로부터 해양 주권 수호가 갈등의 골이 떨어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윤석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동경 124도에 대해 침묵한다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서해를 중국에 내주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 함대 간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해군 전투함을 동경 123도까지 파견해 한국판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에는 미군 최대의 해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 중국 칭다오는 600km, 다른가는 52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중국의 북해 함대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북해 함대에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소속돼 있다. 3. 서해 5도 중국 군함 출몰, 해양주권 수호 방안 시급.
이종선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 군함이 백령도 인근의 모습을 보이며 서해 특정 해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 신항 조기 개항 등 서해 5도 해양 주권을 지킬 방안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해군 경계함이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즉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던 전투함 한 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중국 경비함을 감시했다.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군이 서해 해상 경계 동경 123에서 124도 근처에 매일같이 진입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모함도 20여 차례 해상훈련을 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 수역에서 해경 발포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해경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 일본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서해도 위협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동맹을 경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달 31일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관계 회복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미국 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도했다. 중국 서해 5도 약점 노릴 여지 허. 자구책 마련 필요. 서해 5도 특정 해역은 북방 한계선을 포함해 남북한의 수역이 겹치는 곳이자 영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중국이 공해를 주장하며 조업 활동을 벌이는 지역이다. 실제로 한중업협정에 중국 교통운수부 등록 중국어선은 특정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서해 5도는 남한이 시효지배하고 있지만 유엔해양법에 따른 북한과 영해가 명확하지 않다. 남북이 영해를 합의하고 유엔에 기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서해 특정 해역은 국제법상 지위를 두고 논란과 관할권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을 육지에만 정했기 때문이다.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 북단까지 이어지는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주행 없는 바다로 인식돼 남북한 군사 충돌도 잦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하다. 박원일 서해 5도 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서해 특정 해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 관할 영역이 중첩돼 국제법상 영해가 불분명하다. 이 점을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빌미로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역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한국이 먼저 서해 5도 수역평화기본법 같은 내적 토대를 마련해야 해야 추후 해양 주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해 5도 평화기본법은 서해 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관해 평화기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특별법인 셈이다. 총 24개 조항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남북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선 남측이 남측 관할권만이라 먼저 추진하자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심사에서 2번이나 탈락한 백령공항 사업도 서해 5도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다. 군용 기능을 갖춘 백령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도는 유사시 서해상에서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다. 연평신항도 마찬가지로 안보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연평항은 수심이 얕아 군함과 배경 함정 등은 항만 내 정박하지 못하고 있고 폭풍우 발생 시 정박할 수 없어 연평도를 피해 덕적도로 내려온다.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이 시급한 이유다. 4. 중국 군함 한반도 출몰 5년간 910회 사드 배치 후 2배로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한 미군 사드 배치 후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잠정 등거리선을 370여 회 넘어왔다. 이 중 중국 군함 침범 횟수는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 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 170여 회다. 특히 중국 군함의 출몰 횟수는 2017년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인 2018년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과 관련 법협정을 체결해 중간 수역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는 우리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본 군함의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 회, 2018년 30여 회, 2019년 30여 회, 2020년 8회로 나타났다. 러시아 군함은 2016년 30여 회, 2017년 20여 회, 2018년 10여 회, 2019년 50여 회, 2020년 20여 회를 우리 EEZ 안쪽에서 활동했다.